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국회의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청원,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이 두 가지 청원이 충족 기준인 5만 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처럼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려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청원이 오늘 오전 중에 5만 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99% 정도 이제 달성을 했는데 둘 다. 일단 국민일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뤘는데 좀 본질을 벗어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겁니다. 국민일보 정치면 기사인데 민주당 해산, 신원식 탄핵, 정쟁 놀이터 된 국회 청원.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이후 정쟁성 도배, 야 청문회 강행에 맞불 청원 악순환. 갈등 조정하는 국회, 편가르기 조장. 뭐 국회가 지금 갈등 조정하는 건 맞죠. 다수당, 민주당이 행포를 막 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게 이 정쟁 놀이터가 아닙니다. 정쟁 놀이터 정도가 아니고, 이 놀이터라면은 정말 거기서 별 의미 없이 막 정쟁을 하고 치고받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국회 청원, 이거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을 조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청원이 뭐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동의수가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그것도 처음에 청원을 발의한 사람이 국보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지금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 행동의 공동대표가 이것을 청원을 국회에 청원을 해서 그게 이 기준치 5만을 넘었다고 해서 뭐 5만 이상 넘으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100만, 200만 그거는 필요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난주 금요일 뭐 청문회를 열어서 국회를 그건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난장판으로 만드는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와 뭐 장모, 그리고 그 용산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 10명, 검찰총장 이원석, 이거 전부 다 이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탄핵 전국으로 끌고 가는, 이게 놀이터가 아니죠. 이거 놀이터가 아니고 국회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추진하는 이재명의 사법 위기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하고 법원에 압박을 놓고 이렇게 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을 지키는 정당인가? 상권 분립도 다 무시하는데. 그래서 위헌 정당 청구를 하라. 이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해서 헌재의 결정을 받는 건데, 그때 통진당 이석기의 통진당이 해산된 것처럼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상황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5만 명이 육박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청원, 그리고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자, 일단 정청래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짓 뭐 태연한 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개최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짐짓 자신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자동 해보되면 선입 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자, 좋습니다. 그럼 선입 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면은 이게 정청래 거하고 민주당 탄핵 청문회가 지금 거의 같이 이 5만이 됩니다. 5만이 되면 뭐 어느 쪽이 먼저 되든지 이거 정청래 뭐 본인 거야 뭐 자기가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 청구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해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은 적극 논의하겠다. 법사위로 자동 해부되면 선입 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 탄핵 청문회, 민주당 해산 청문회, 이것도 해야죠.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이 위원 정당 그 청구 헌재하는 거, 그것도 청문회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 정인으로 다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법사위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먼저 열고 실제로 정말 필요하다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긴 그 정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권 분립을 부정한다든가 이해 그 국회에서 뭐 폭주를 하는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정당 해산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전해진 소식은 바이든 드디어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죠. 조선일보 오늘 아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바이든 선거 107일 남기고 후보 사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선거하는 것을 지지한다. 사퇴 직전에 백악관과 캠프에 알렸고, 공화당 트럼프는 바이든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오케이다. 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토번, 어제 하루 종일 이 화두가 됐던 김건희 여사 소환입니다.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이 장소가 제3의 장소, 좀 경호와 안전에 유리한 그 장소로 했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과정에서 패싱됐다. 자,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새로운 불씨 남긴 김건희 여사 소환, 동아일보는 김 여사 비공개 조사, 패싱당한 검찰총장 반발, 중앙지검이 제3의 장소에서 도이치 디올백을 조사를 했고 끝날 무렵에 보고를 했다. 그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소환 사실을 처음에는 알리지 않고 끝날 무렵에 나중에 중간에 보고를 했다. 자, 그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석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 무너져. 자, 법 위에 한 사람 누구를 겨냥한 발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검찰총장. 중앙지검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첫 소환해서 13시간 조사를 했다. 검찰총장 소환 사실 뒤늦게 보고받아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그렇게 검사들을 탄핵을 한다고 하고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고 했는데도 뭐 9월 15일 임기까지 지금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김건희 여사를 자기 모르게 소환을 했다고, 그리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를 했다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입장문만 발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 가지고 거취를 고민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아시아투데이 이 이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공개 비공개 이견, 이원석, 이창수 갈등 노출, 이원석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갈등을 벌였다는 이야기인데,
이원석 총장이 원칙론 내세우며 야당에 동조를 했다. 기사 내용을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받은 상황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엇갈렸던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 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은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공개 소환,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검찰청사 출두, 검찰청사로 정식으로 와라. 포토라인에 세워서 사진도 막 찍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다. 반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례적인 검찰 조사인 만큼 비공개 제3의 장소 수환 등을 내세웠다.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을 패싱해서 12시간 가까이 대면 조사를 한 것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고위급 인사의 반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한동훈계 검사들을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원석 총장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냈죠. 그리고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유혹 수사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온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구속영장 재청구도 막아서고. 반면에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야권에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왔다. 자,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만은 원칙론, 무슨 뭐 성역이 없는 수사. 자, 성역은 야당 권력자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는 성역을 쳐놓고 지금 정부 여권의 권력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마찬가지죠. 앞서 대통령실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원석은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을 하면서 야당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다. 자, 두 가지를 하나 살펴보죠. 하나는 왜 그러면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조사한다는 것을 처음에 보고하지 않고 중간에 보고했을까? 이거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어제 조사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하나는 디올 파우치 그 의혹인데 처음에 이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율을 할 때는 주가 조작 의혹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올 파우치 이거는 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이치모터스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것만 하기로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지 못하도록 알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지시도 안 받고. 그런데도 어쨌든 이성윤은 아무것도 못하고 탈탈 다 털었지만 아무 성과도 못 냈는데 어쨌든 그 수사지휘권 박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탈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 직에 대해서 박탈을 한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바뀌었어도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전담반을 만들으라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하면서도
디올 파우치만 이야기를 했죠. 도이치모터스는 그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처음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할 때는 도이치모터스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원석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죠. 보고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조사를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김건희 여사에게 아니 그러면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디올 파우치 문제도 좀 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럼 그렇게 하시라. 고 해서 후반부에 디올 파우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디올 파우치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뒤늦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원석 총장은 자신의 패싱을 당해서 뭐 거취를 고민한다는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패싱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패싱당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게. 왜 그러면 검찰청으로 가지 않고 제3의 장소로 갔느냐. 제3의 장소가 지금 용산의 경호처가 운영하는 모처인데 정부 청사인데 그런데 그 정부 청사가 제 종로에 있는데 종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간할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절충을 해서 종로에 있는 그 경호처의 어떤 일종의 안과 비슷한 데죠. 거기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자 이거를 왜 포토라인에 안 세우느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아니 포토라인에 세워야지 검찰 수사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대면 수사하라, 대면 수사하라, 왜 대면 조사하라, 왜 서면 조사만 하고 대면 안 하느냐인데 대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장소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현직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입니다. 대면 조사를. 전직으로서는 두 명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과거에 이순자 여사하고 건양숙. 그런데 건양숙 씨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김해에 있으면서 그 박연차 게이트 때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는데 실제로 하려면은 서울중앙지검 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검찰이 편의를 봐줘서 김해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제3의 장소죠. 지금 여기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호 안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검찰청으로 불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에 관해서 사과를 하라. 근데 사과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는 못한 거죠. 지금도 대면 조사하라 했는데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게 끝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구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이 시점에 그 소환에 응했을까? 이제 자진 출석 형식으로 했을까? 일단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약간 그 자성향의 논조를 계속 보이고 있죠.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인터넷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입니다. 초유의 영부인 검찰 출두 오케이. 리스크 들고 국정 매진 올인.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전격 출두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해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일부 덜어내려는 의도라고 본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채우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들과 상의할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여권에선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비해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최근의 그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것, 그런 것도 참석을 하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공개 일정은 최소화하고 이 문제에 대비를 해왔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고민과 타협의 흔적이 묻어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 시기 선정에도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죠. 그런데 TV 토론에서 4명의 대표 후보들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그때 OX 하면서 필요하다. 전부 다 O. 이렇게 다 밝혔죠. 4명 다 밝혔습니다. 그런 점도 아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용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앞으로 당정 협조를 해 나가야 되죠. 누가 되든 간에. 그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정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그 전에 4명의 후보가 전부 다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면 조사를 하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기 중반기에 접어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닥을 치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시점이라는 의미도 있다. 총선 이후 급락했던 지지율이 최근 다시 올라오는 중이죠. 한국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금요일에 29%, 그래서 4월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탄력을 붙이자는 의미죠.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급락했던 지지율이 최근 다시 올라오는 중이다. 최상병 사건과 달리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으면 용산 자력으로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는 악재다. 자, 그래서 이런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여당 전당대회가 있죠. 자, 모바일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고, 그리고 일요일과 오늘 ARS 투표가 있고 또 여론조사도 제시가 됩니다. 조선일보 1면과 5면 기사입니다. 1면은 모두가 패배자 된 여당 전대. 정치면 5면은 나, 원, 윤, 한동훈 지지층 이탈, 한동훈 1차 가반 문제없다. 모바일 ARS 투표율은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가 한 폭로,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쇄신과 비전 경쟁을 기대했던 당원들이 실망하면서 투표율에 기대에 못 미쳤다. 자, 그리고 막판에 나온 이 공소 취소 청탁,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이것 때문에 이 책임 당원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뭐냐면은 책임 당원들은 84만 책임 당원들은 이 아무래도 어떤 동지적 동지애 이런 것 그리고 또 연대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죠. 보수 진영의 동지적 연대감.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 패스트 트랙 때 그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막았었다가 24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거를 좀 해결을 하자. 지금 5년째 1심을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는 또 야당도 그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명 또 야당도 4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다 풀자는 취지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묵살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 책임 당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데 그 1차에서 가반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가반을 못해서 결선 투표로 갈지 그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일 만약에 가반이 안 되면은 5일 후에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결정이 되는데 그 사이 또 한 번의 1위와 2위 후보 사이의
양자 토론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또 새로운 이슈가 파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제목만 소개해드리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인데, 이재명 경선 5곳에서 91.7% 압승,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공산당을 보는 듯 하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어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7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